바랍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및 직원 휴게실 또 민원인 전용 주차장 시설비로 6,300만원을 휴게실 집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찰 송치 업무 지원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6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에 대한 제안사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4,518만원이 감소된 59억 2,0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용료 1억 2,600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익금 5천만원,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사업 위반 과태료 3,25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225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운영 위탁료 17억원, 무단 방치차량 견인료와 보관료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연도 수입으로 12억 2,900만원, 순세계 이용으로 2억 9,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 공영주차장과 서정시장 노상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주차관리원 인건비 4,425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임차료로 1억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8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업 모니터링실 유지관리비로 2,400만원과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 심의인의 수당 504만원, 무인단속기 전기요금과 전용회선료 등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기 유지 보수비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기 설치 및 노후 설비 교체비로 4억 5천만원,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비 300만원, 안중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억 2,120만원과 서정동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실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9억 2,48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제3화 추계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 1,447억 4,972만 3천원에서 금액 추경에 6억 1,478만 2천원이 감액된 1,441억 3,4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비로 우리시 관내 4개 국가하천에 대한 국비가 미교부되어 4억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 부담금으로 평택역 주변 소로 2-500호선
도로개설공사 부담금으로 평택역 AK백화점에서 납부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와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비로 9,4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안심기가 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1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북천 회천부지 활용 지하차도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편성된 5천만 원으로 타당성 영역을 추진하였으며 경제성이 4.08로 사업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통북지구와 통북지구 도시계획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추경의 실설계비 2억 8천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안성천 수변 및 아산 방조제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천 수변 자전거 순환도로 연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택구에서 충남 도계를 연결하는 아산만 방조제 구간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용자 심사에서 포함되어 사업명을 일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에 편성된 아산만 방조제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비 12억 원을 삭감하고 안성천 수변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비에 1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우리시 관내 4개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국비 지원 자금이 미교부되어 4억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국도 4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로 청령교차로에서 안성시계까지 연장 560m에 대한 공사를 10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사업비 집행잔액 1억 4천만 원을 추경에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문고각요 내진성능 보강 및 보수 보강 설치 공사로 총 20억 6,600만 원 중 금액 실시 설계 용역비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비로 도 부담 지시액을 반영하고자 2,8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비로 도 부담 지시액 1억 4,571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택시 안심기가 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으로 여성 노약자 등 탑승 중인 택시의 차량 정보를 실시간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안심기가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521만 4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126조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61만 1천 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66조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2014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에 3,809억 8,185만 2천 원으로 건설 하천객과 소관, 장안천 개수사업 등 3건 826억 3,685만 2천 원과 도로사업과 소관, 평택고 횡단도로 건설사업 등 3건 2,983억 4,5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명시이월 조서로서 일반 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27건에 94억 5,184만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한 건에 18억 8천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건설 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 건설 교통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장께서 하실 때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안전 건설 교통사업소 소관 2015년도 기금과 예산안 등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 건설 교통사업소 소관 결제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슬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환 의원님. 네, 최종환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총 110억이죠? 근데 우리 시행전 재난신전 피해실업 응급복구라 이재민 재난신전 이주비 이제 지원 등 이제 그 활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이재민들은 없죠? 이재민 이주시킨 데는 없죠? 예, 발생이 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근데 기금 조성이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네요?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에 따라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 예년과 그냥 비슷합니다. 왜냐면 보통세라는 건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한 결산액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늘어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치금 회수해 보게 되면은 그 지출 그 수익 금액보다는 지출 금액이 더 많이 나왔는데 예치금 회수에 79억 2,600만 원이요? 네. 전년도 수입에서 이제 61억 800 얼마 나왔죠? 네네. 그 옆에 이제 증감이 18억 5,800만 원 아니? 네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예치금이 84억 금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년도 지출금이 80억이 나왔네. 그 증감된 이유는 뭐예요? 그 이자 수입이? 그 예치금에서는요, 그때마다 그 예치금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했는데 남은 잉여자금을 정기예금 하는 금액이라 점검하겠다 이자 나온 부분을 일반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예예 이 정기예금을 했다가 그거 이제 금년도에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 79억 6,600인데 그걸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회수를 일단 했다가 네. 또 다시 다시 예금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게 뭐 특별히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금 이자 우리가 수입을 갖고 있는 기금을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금액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세입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잘 알았습니다. 매년 저기 얼마씩 나가요? 그 기금이. 기금 지출이요 저희가 네. 내년도에도 우리가 사업하는 거는 한 5억 8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응급복구비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요? 우리가 이제 뭐 저희가 3억 실천한 중 월곡동 배수로 정비 사업에 1억, 진이천 동천리 배수로 정비 사업에 2억 7천 그렇게 계산이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예비비적 성격 응급복구비로 2억 1천만 원 계산해서 내년에 총 5억 8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지금 예를 작년도에 세계적인 이제 가스 폭발로 인해 가지고 재난이 발생됐었잖아요. 네네. 예, 요즘 뭐 기금에 조례가 없어가지고 또 재난기금에서 나간 적이 없지요. 다 모금해서 돈이 다 네.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 재난기금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인재가 됐건 어떤 자연재해가 됐건 할 때 어느 지역에 커다란 그 사고 발생이 생겼을 때 재난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고요? 이계동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부분이 이제 목적을 딱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말 그걸 재난으로 이제 그 보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때 또 이게 그 피해를 가해자라고 할까요? 그런 네. 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 저기 인재를 인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분한테 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분이 돈이 없잖아.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의 입장에서. 그 순전하게 시민들한테 모금해서 그걸 복구 사업을 해주는 건지 이걸 어떤 법 제도를 만들어줘야지 인재가 됐건 재해가 됐건 근데 재난이 발생되면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해줘야 하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시민 모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법터디 테두리 내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어떤 뭐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예, 향후에 앞으로도 전 자꾸 이제 산업화가 되고 예. 이 시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생기지만 뭐 산단이라든가 그런 데는 산단 쪽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지만은 일반 주거 지역 같은 데에서는 우리 시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좀 뭐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도 제도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상황을 대비해서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시민의 안전은 미리 뭐 예방하는 건 좋지만은 예방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재는 재해가 또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좀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지경 의원님.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지금 110억 정도를 지금 2015년 되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 전년도 시출액이 한 10억 정도 썼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 5억 8천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시설비로 조금 잡아놓고 그다음에 배수로 공사 한두 개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110억을 갖고 은행에다 넣어놔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적정하게 지금 우리 일반 경비에서 나가는 것에서 여기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금을 갖고 웅크리고만 있어야 될 것인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써야 될 것인지 한번 그거를 고민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맨날 총체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설해를 했을 때도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염화칼슘 같은 게 굉장히 모자랐었어요. 그러면 재난지금에서 틀림없이 보존을 해줄 수 있는데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에서. 그리고 안전장구 및 뭐 경보판이든지 안전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부 다 일반 회계로 다 붙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0억을 지금 우리가 가져가지고 이거를 계속 갖고 있는 게 현명한 건지 아니면 일반 회계로 해서 삭감을 시키고 다른 사업을 일반 회계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재난안전기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돌려서 써야지 맹목적으로 보통세 100분의 지금 일이 들어오는 거를 한 28억 정도는 매년 들어오잖아요. 20한 7, 8억 정도로 네.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걸 이제 예를 들어 115가 이 조성들이 따라서 그걸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는 게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기금을 전출 받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거기에 한 80% 예를 들어서 20억 받으면 한 16억 그 정도만 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향후 지금 전자에 이렇게 봤을 때 쓰는 게 3분의 1, 많이 쓰면 3분의 1, 적게는 6분의 1, 7분의 1 그 정도 써요. 그러면 80%까지 쓸 수 있다면 우리가 27, 8억 들어온다면 20억 정도까지는 쓸 수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편성을 할수 예, 있다는 실과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다 이제 그대로 다 편성을 해주는데 요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그러면 거꾸로 재난안전 총괄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솔직히 저희가 일반 예산 한 번씩 하려면 과장님들이나 대장님들 기획예산부에서 내고 이거 편성 안 시켜주면 큰일 납니다. 한두 번 쫓아내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 부분만 합당하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한번 이런 기금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여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분이 있으니까
이 기금에 합당한 거는 갖다가 예산 편성하고 기금에 해주겠다라고 한번 거꾸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의원님 저기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이 재난 기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일정 부분 좀 기금 재난 예비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적절하게 재해와 관련된 시설들 일반에서 하는 부분들을 좀 편성을 해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건설화 창과나 예. 농업정책과나 농수로 같은 경우 문제 굉장히 된다고 맨날 하고 물 넘친다고 했는데도 이런 기금 정도 갖다가 좀 보충을 해준다면 훨씬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부분만 딱 나가는데 문제가 행정의 유동성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을 농업정책과에서는 용배수로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 제 성격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하천이 넘쳐가지고 하천이라면 좀 모르지만은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월곡동 배수로라든지 동천리 배수로는 실제 배수로지만 수하천 성격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향후에 그 추경 때 재난 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 의원님. 저기 지금 현재 눈 오거나 저기에 뭐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자동차뿐이 아니라 도로 그 휘손에 가장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게 그건데 그거 말고 뭐 우리 시에서는 나무도 그렇고 그게 튀면은 그게 죽더라고요. 그 대체할 수 있는 뭐 다른 게 없나요? 그 너무 염화칼슘이 이제 보통 친환경제 염화칼슘이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네. 근데 요번에도 이제 우리가 엊그제 13cm 정도 이제 눈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작업을 좀 했는데 그 친환경제를 사용을 하면 반응 속도가 상당히 늦기 때문에 상당히 제설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그 외에는 염화칼슘이나 친환경제 염화칼슘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가격도 비싼 반면 또 어차피 제설 작업이라는 부분이 신속히 해서 차량 통행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일부를 전체적으로 친환경제를 사용을 못하고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향후에 뭐 그보다 더 좋은 친환경 자재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좀 그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려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예. 환경적으로 문제가 예,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용. 네, 네, 박한 의원님. 그 171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인데요. 그 볼라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자전거 타는 분들 그 얘기를 좀 듣다 보면 그 볼라드를 너무 많이 개수를 설치를 해가지고 자전거 타는데 좀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 좀 개수를 줄일 수 없나요?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자전거 도로가 이제 그 내조용하고 또 뭐 교통수단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내조용 있는 쪽에는 자전거 외에 자동차가 이제 못 들어가도록 설치해 있는 부분인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과도하게 설치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보행자들이 좀 불편할 정도가 있는데요. 어떤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좀 정비도 해나가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예. 그 전동 휠체어도 많이 보급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볼라드가 어떤 데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꽂혀서 설치가 돼 있으면 이 진입하고 드나드는 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개수를 2개씩으로 한다든가 이제 그쪽 현장 상황에 맞게 좀 개수를 탄력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복동 횡단 자전거 교량 설치 이거 어디다 하는 거죠? 통복천 그건 이제 그 하수처장 있지 않습니까? 안성천하고 만나는 지점. 하수처장에서 이제 그 신대체육관 네. 이게 건너가는 데가 끊겼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이게
이거 가지고 그게 그거가 다리가 설치가 가능한가요? 아, 전체는 이제 한 12억 2,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 용역비만 승인들 거기 그 안성천의 그 국가하천인데 그 서울청에서 그 바닥으로 이렇게 건물 유천동에서부터 다 포장을 해놓고 또 신대체육관 밑에서부터 자전거도를 저쪽에 그 삽다리 그 신대동까지 해놨는데 그 구간이 그 하우처장 그 구간이 지금 그 단절되죠. 이제 단절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자전거가 이렇게 교차로 해서 드나들고 하려면 이제 거기 또 산책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날 거예요. 그 사람들 이용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리 폭이 그 걷는 사람, 자전거 지나가는 거 이게 좀 안전 문제하고요. 예. 그리고 또 거기가 또 이렇게 경관이 좋아서 또 경관하고 잘 어울리게 이렇게 좀 디자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보면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통복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뭐 제초 작업 뭐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그 제초 작업 그 날짜는 정해져 있나요? 그게 이제 아니고요. 음. 지금 통북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두 가지 그 부류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자전거 도로나 아니면 보행자 도로 쪽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좀 유지 그냥 뭐 들꽃 같은 것도 보기에 놔두지 왜 자꾸 제초 작업하느냐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보기 싫으니까 많이 다 좀 깎아달라는 그런 두 가지 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통행이라든지 이게 정말 그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기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요. 그 시기에 따라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쪽 산책하는 분들이 보면 뭐 뱀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쪽 풍복동이나 세교동 또 비전일동 이쪽 그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우리 시의 그 통복천 관리 원칙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다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뱀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뱀이 뭐 화천에 이게 뭐 동식물이 진짜 사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뭐 뱀이 뭐 출연하면은 그러면 먼저 살려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지금 그 네. 여회님 그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민원하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제 그 매년 이제 그 3회씩 이렇게 제초 작업을 했었는데 그 장마 전 오기 전에 한 번 하고 장마 후에 한 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가을에 저를 들어와서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게 이제 일부는 그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꽃 이게 자연의 화천이 뭐냐 자연 그대로 개구리도 살고 뱀도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렁이도 나오고 그래야 된다는 이제 그 주장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 특히 세교동 쪽에 그 단체장들은 이제 또 무슨 얘기냐 이게 뭐 거기서 뭐 그 좁은 데서 잘못하면 성추행도 당할 수도 있고 또 뭐 개구리 뭐 지렁이가 나와서 이게 못 건이게 뭐 대책을 세워달라고 동장한테 뭐 저기 회의 때 건의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자연의 가치는 이게 등산 산에 가서 등산하는데 그 거기서 뱀이나 등산로에 뱀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렁이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개구리 나오면 이것을 이제 뭐 그 등산로 관리연사람이 가서 치워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자연의 가치는 그대로 거기 물고기도 서식하고 개구리도 뭐 걸어갈 때 튀어올 수도 있고 메뚜기도 튀어올 수 있고 그걸 그냥 둬야 된다라고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뭐 그 거기에 그 뱀이 나온다 이걸 그 표지판을 한다든가 또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쪽 그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예. 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하고 그거를 그 뱀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려준다든가 하고 제초 시기도 적절한 시기를 한번 더 고민을 해서 횟수를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 범위도 그렇죠.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제초를 완벽하게 하천 물 흐른 데까지 해달라는 사람 요청도 있고 예. 또 일부는 산책로 주변만 해달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적절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실제로 그 이용자들과 직접적인 면담과 토론을 통해서 한번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실제로 접근을 해보세요. 그냥 뭐 이렇게 계속 회피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용자가 지금 소사벌지구 서재지구 때문에 이용자가 내년에 또 급증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다양한 그 목소리가 충돌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아예 공론의 장을 좀 해서 주민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하면 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리고 거기 인부들도 지금 인건비가 있는데 그 인부들에 대한 복장도 좀 어떻게 좀 복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장은 인분들 지금 해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은 우리 이제 평택시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쓰는 그 평택시라고 복장을 입고 다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이제 표지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간중간 설치를 해서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초 작업에 대한 이용 주민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렇게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풍복동 세교동 예.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해서 한번 뭐 설문조사를 하든 예. 한번 좀 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177쪽 보면 뭐 안전 한국 훈련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가 지역에 따라서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 또 상습 침수 구역이 있는 지역 이렇게 다 지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좀 이 훈련을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게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이제 조정을 해서 실시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그 송탄동 이렇게 방문해 봤는데 제설 작업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송탄동 지역에 이제 산골 마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제설제 나눠주고 뿌리고 뭐 이런 작업하다가 이제 미끄러워서 교통사고가 미끄러워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자동차하고 그 작업 차량하고 이제 충돌, 접촉 사고 뭐 이렇게 해서 2대가 이렇게 파손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작업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에서 좀 해줄 수 있나요? 저희가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이 방재단 활동과 관련해서 그 작업하다가 봉사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 좀 보험이나 이런 걸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보험은 들어 있어요. 저희가 예. 관계단원들에 대한 그 재난 보험은 들어 있는데 예. 접촉 사고 부분은 그거 참 이상입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지자실 위원이 계시는 것으로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재균 의원님.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별책 재난관리 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2015년도 예산안과 별책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하청 계획과 안전총괄과 도로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 의원님.
168페이지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1억 3천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중간에 1억 교통 몇 페이지죠? 168페이지요. 예. 네, 중간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에 가지고 1억 3천만 원 이렇게 예산 세우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저희 시에서 이제 22대의 그 교통약자 이동 편익을 위해서 22대의 이제 카니발 종류의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13억 2천만 원인데요. 평택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비가 1억 3,2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90%가 이제 시비 부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억 3,200은 국비 부분입니다. 아니 그 카니발을 왜 카니발을 사가지고 하니가 뒷받침. 카니발도 쌍용고 있잖아요. 특수물을 하든지 그 얘기를 해야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뒷다 24대를 사니. 아니 22대인데요. 올해 이제 한 대를 구입하고 지금 21대는 구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전에 얘기를 좀 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한 다음에 그렇게 욕 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쌍용 자동차로요. 난리 났잖아요. 전화 오고 그런 걸 지역 기업을 뭐 사랑한다고 해서 말을만 하고 그리고 실천만 하는 게 뭐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앞으로 그런 거 있을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지뢰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환 의원님. 최종환 의원입니다. 수입에서 165조, 진위 생태 하천 정비사업, 수해 상습 지원 개선 사업, 국가 하천 유지 보수비 해가지고 그 예산이 삭감됐네요. 국고 보조금이 덜 내는 거예요? 이거는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진위선 생태하천 같은 경우도 이제 2015년도 먼저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삭감이 된 거죠. 그 세출 내역에 보게 되면 그 하천 유지 보수비에서 나오잖아요.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 예. 진위천 생태하천 국비에서 여기 또 전년도 대비 13억이도 증액됐네. 172쪽에 진위천 자연 생태하천 정비 해가지고 국비 도비해가지고 지금 그게 총 84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요. 내년도에 한 21억 3천 정도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예산서에는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에 예. 수입 부분에 120억 12억 9,800을 했잖아요. 여기 이제 12억 8천 하고 도비 8억 5,200 하고 예. 또 증가분이 정률 대비해서 11억 3천을 더 증가되었잖아요. 총 예산 받은 거보다 더 증액을 많이 했네. 뭐 많이 이거는요 했네. 도비고 지금 좀 말씀하신 12억 8천은 국비고요. 그 도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8억 2천을 예. 그래서 총 22억 3천만 원. 예. 지금 나온 거는 국비 10억 7,800은 국비고 도비가 또 8억 5천 근데 정도 또 거기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을 때는 예. 많이 정비 사업이 돼가지고 많이 줄어드는 거라며. 예. 근데 여기는 어떻게 증액을 시켰냐고. 또 도비가 내로 도비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그냥?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수입에 하단부에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세출에 보게 되면 12하고 12가 똑같이 나왔네. 7,200만 원을 173쪽에 173쪽 송부 소하천 정비사업 특비 해가지고 12가 이제 3억 600을 매칭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제 저 수임 예산을 보게 되면 3억 600하고 소하천, 승두천 하천 정비사업에 금액이 안 맞네. 아, 요거는 승두천은요, 국비의 50%, 시비 50% 부담 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에서는 3억 네, 3억 이대로 600을 해줬고 예, 나왔고, 나머지 시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침서에 예, 같이 그렇습니다. 50대 50이 하라. 부담 지시율이 국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그럼 부담을 해야 되는. 그 예산 이 제한 과정 다 끝나요? 요거는 설계비. 설계비입니다, 지금. 설계비? 예, 예. 아니 저기 사업이나 저기 보상도 나가요? 이쪽 부분? 이번에 보상이 못 나가고요. 이번에는 용역비만, 설계비만? 예, 설계 용역비만입니다. 이상이. 아니 이상이 아니라 또 딴 거라고. 그리고 아까 동료원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자전거 행사했었죠? 자전거. 자전거 타기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쪽은 뭐 시설 쪽을 하고요. 그거는 자연환경 쪽에서 자전거 타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저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는 자전거는 행사는 안 합니다. 아니야 행사 예. 안 하고 이제 우리 시에 이제 국이라든가 화라든가 좀 교감이 있어서 그런 행사를 할 때 좀 같이 참여해서 토론했던 거 아니에요? 저희는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고요. 아니, 앞으로는 예. 아니 이제 그런 민감한 민원 사항이 발생되는데 예, 우리가 그 안성천 내주용 자전거도를 잘 형성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시내에서 그걸 하지 말고 교통 차단시키지 말고 통북도에서 어디 큰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출발해서 안성촌이라는 데가 쭉 해서 내주용으로 해서 활용해보는 공간도 좋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좋을 텐데 그 민원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그래. 예. 지금 이제 동호회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생활체육 그쪽에서 이제 신문사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시내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이제 어차피 시가 개입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 그런 면을 저반시켜가지고 좀 민원 발생이 되지 않게 해서 자전거 타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 소리 하면서 부모는 어떻게 예산을 써가면서 활용을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잖아. 자전거 타기 행사했는데면은 뭐 통북도에서 시작을 하던 아담만 쪽에서 시작을 하던 해가지고 좀 참 잘 돼 있다. 이런 행사를 잘했다는 그러한 좋은 소설과 생활체육에서 마찬가지 다 평빛이야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자전거 동호인들이 하면 정말 우리 안성천, 우리 평택호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생활체육에서 하는 자전거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서부터 그 노인네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 장소적인 그 참여자에 대한 그런 제약 때문에 아마 시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앞으로 우리 그 관련 부서하고 그런 거 할 때는 좀 얘기를 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한번 좀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78조 안전총괄과 자율방대단 사업비 4천만 원. 2천만 원. 여기 벼랑가라 이렇게 이 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금년까지는 2천만 원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여러 일부 의원님들도 또 그 자율방대단의 활동을 좀 중요해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는. 아니 의원님들이야 증액해달라고 해도 어떤 근거에서 이거 100%를 증액해 주는데. 아니 건의도 있었고. 건의가 있는데 또 저희가 이거를 또 어떤 사업 계획이라다 무슨 활동 사항을 제대로 봐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시켜줘야지. 아니 저희가 이제 이 금년도에도 이제 운영 경비로 2천만 원,
또 방제 그 장비 구입으로 2천만 원에서 총 4천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우리 자율방 시역 22 읍면동에 다 자율방사는 다 형성돼 있죠. 예, 구성돼 예, 있죠. 예, 22 예. 읍면동에. 예. 이거 저기 증액된 사업비 대역서를 자료를 주세요. 네. 179쪽에 저류지 유지관리. 우리가 의원들이 그 산업권도 의원들이 저류지 저기 좀 현장 활동을 나갔는데 이게 아마 운동기구 시설이든가 그 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유지관리비가.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활용가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그 의원님들이 먼저 이제 산단을 형성을 했던가 맞습니다. 모래 꼭 저류지가 있는데 예. 꼭 저류지에다가 이거 내조용 표현하기 뭐하지만은 운동기구 꼭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4개 중에서 한 4개 정도가 지금 현재 운동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의원님들 현장 방문한 다음에 사용 실태를 한 일주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저조합니다. 그때 좀 날씨 탓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저류지 설치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좀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라든지 또 향후 시설을 뭐 본인들이 관리를 한다 그러면 뭐랄까 이제 본래의 목적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주에 뭔그 홍수 예방 차원으로 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거기다 운동기 저기 설치를 해가지고 예, 과연 이거 활용 가치가 있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4개 중에 4개 중에 설치했다며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 한번 주세요. 예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 사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도로 사업과 예산이 완전 것도 사업수 중에 최고 많지요. 도로 사업과 예산. 국비 그 횡단도로 사업비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로 사업비. 예, 그 국비 내려오는 그 횡단도로 사업비가 한 350억 정도 다 차지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것도 항목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기 중요하지만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항상 그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집중과 선택을 해서 우선 사업은 같이 해줘야 된다. 꼭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쪽 조금 저쪽 조금 들어해서 완성 사업하기가 장기간 걸리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내기 신형간도로는 뭐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겸해내는데 그게 190억. 190억인데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보상비가 한 125억 정도 됩니다. 125. 네. 근데 어떻게 아까 제안 설명 저기 하실 때 보니까 보상과 공사를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그러면 추입 부분에 이제 올해 쓴 거하고 내년도 쓴 거 합해가지고 그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에서 삼박구에서 들어오는 그 굴곡부가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먼저 이렇게 바로 펴가지고 하는 거다가 그 잡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보상비인데 일단 그 삼박국도에서 그 아파트 입구까지가 기역자가 꺾어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바로 잡아서 오늘 우선 피는 거로 다 고기만 먼저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 지역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민가들 주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수관로 사업까지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각지대를 지금 과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보상 주고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전체 구간을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하수관을 또 해줘야 되잖아. 그 아파트 지역에 그 밀집 지역에는 저희가 도로를 할 때 그거는 같이 그 아니 그 병행해서 아파트 밀집 하겠습니다. 지역에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연불악계 이제 하수관을 다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연불황 내에 이제 통과하는 우수하는 도로는 예, 우수하고 발로게요. 똘물 내려오는 그 형태에서 따라서 하수관을 묻어줘야 되잖아요. 아, 예, 저기 배수로 계획은 저희가 그 도로 설계할 때 그건 같이 돼 있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그 우호수 분리 처리되는 계획은 저희 도로사에 금액이 많은 건데 190억인데 작년도에 10억,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0억, 그 19년 동안 10억씩 할 거예요? 사업? 저희도 뭐 그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런 저기가 있는데요. 저 사업비 그 성격상. 도구에 시책 추진비 받아서 할 수 없어요? 그 사업?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지책 추진비라도 좀 10억 정도 신청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억 정도를 요청을 올해는 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20억, 30억 요청을 한 건데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 그 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 횡단도로 굽비 내려온 거 외에는 도로 유지관리비 빼놓고는 한 100억이 좀 안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걸 나눠서 배분하다 보니까 어느 한 도에 채널로 통해서 도에 우리 시의 도에 근무하는 사람들 찾아가고 이렇게 여러 방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석정 후원관처럼 이렇게 국비 좀 따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봐요. 이거 예. 190억을 언제 다 했고 이거.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석정호원관은 이제 마치 굴곡부가 심한 데가 많아가지고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 연결해가지고 했는데요. 나머지 내기 신형 같은 경우는 굴곡부라는 게 좀 없기 때문에 그건 사실 뭐 도비도 아니고 시도기 때문에 도비 지원 사업비가 받는 건 상당히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기업소라든지 시추진 보전금으로다가 이렇게 대체해 나가고 저희 자체 시비 좀 병행해서 투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는 없지만 이화상계간 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이와 상계가는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지역개발 사업을 이제 그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상계간 도로 하나만 지금 현재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몰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안행부 쪽에서는 좀 지역개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로 이제 다 계속 기재부까지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재부에서 우리 시하고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타 사업이 결정이 될 때 저희들이 같이 결정이 될 겁니다. 하여튼 이화상계가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돌아가는 거는 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 집행 것을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 사업이 좀 빨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줘야 됩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길리 쪽에 신도시는 만들어 놓고 그 도로 오길리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전부 농로도를 타고 다니니까 민원이 말도 안 돼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시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 아이고,